근데 내가 봤을 때 상당히 많은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리고 아마 민주당이 상당히 질 수도 있습니다. 하원 선거까지. 그렇게 되면은 미국 역사상 없었던 아마 상하원을 공화당이 장악하는 아마 경이적인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거의 뭐 공화당 독주의 시대가 되는 건데, 아마 이번에 끝나고 나서도, 그러니까 2년 연임이잖아요. 2년 연임이 끝나고 나서 또 한 번 선거를 해도 공화당이 이길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미국 역사상 이번에 트럼프가 대통령을 하면서 무역 적자가 줄었습니다. 무역 적자도 줄었고 대중 무역 적자도 줄었어요. 그리고 미국의 GDP가 어마어마하게 성장했어요. 네, 어마어마하게 성장했어요. 그래서 이 미국 경제가 잘 돌아갑니다. 잘 돌아가요. 나중에 한번 저도 기회되면 미국 직접 한번 더 가서 보고 싶어요. 어느 정도 잘 돌아가는지 아니면 여론이 어떤지 좀 보고 싶은데, 어쨌든 간에 통계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느끼는 미국 경제는 일단 좋아요. 뭐 그게 뭐 일시적인 방패이나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일단 다 접어두고라도 일단 좋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민주당이 이번에 선거에서 이기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미리 전략적으로 프레임을 잘 씌우잖아요. 소셜리즘이라는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민주당에 대해서. 그러면은 미국 국민들은 절대로 안 뽑습니다. 미국은 천하 없어도 사회주의로 가지 않아요. 예.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지 절대 사회. 아니 소비에트를 무너뜨린 나라인데, 소비에트를 무너뜨린 나라가 왜 자존심 가오상하게 공산주의를 따라가겠습니까? 공산주의와 싸워서 이긴 나라인데, 그것도 레이건 대통령 때. 그래서 사회주의를 조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순간 민주당은 깨갱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그리고 실질적으로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거 있죠? 가장 이 세상에서 좋은 거는 정치를 할 때 내부의 갈등은 외부로 해소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게 정의롭다 안 있다 뭘 얘기하건 상관없어요. 내부 집안 싸움은 바깥쪽으로 눈을 돌려서 하는 게 원래 전통적인 국제관계의 기본이에요. 내부가 지금 민주당하고 공화당 지지자로 갈라져 있는데, 이러한 싸움을 하나로 묶어서 국민을 단결시킬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외부 세력에 의한 침략입니다. 그 희생물이 누구겠어요? 차이나지, 차이나. 중국이지. 중국을 그래서 미국은 미국의 다민족 여러 복잡한 이 사회가 하나로 단합되고, 그러니까 다문화를, 이 다문화 다민족의 국가를 하나의 미국이란 국가 통치 시스템 안에서 단결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게끔 하기 위해서 중국을 희생양으로 삼을 겁니다. 네, 중국은 그래서 갑니다. 어떤 분이 있었네. 매일매일 미국 경기 상당히 좋습니다. 뉴욕 같은 경우는 홈리스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요? 할렘 가도 정말 너무나도 깨끗해졌습니다. 중산층, 흑인 등 중간계층의 수입이 너무나도 늘어나서 사람들의 얼굴에 싱글벙글이 보입니다. 그들이 너무나도 행복함을 느끼고 살고 다른 사람들도 느낍니다. 그래요? 그래서 중국을 미국 통합의 걸음으로 쓸 겁니다. 그래서 결국 중국은 이래저래 죽게 돼 있어요. 망합니다. 망해. 미국이 1980년대 그때에도 미국 사회가 분열되고 장기 불안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를 희생양으로 삼았느냐?
일본입니다. 여러분 옛날 때 로보캅 영화 보셨어요? 로보캅 2인가 3인가에 나오는 그 나쁜 놈 로봇가 사무라이입니다. 그런 거 혹시 보신 적 계세요? 그게 어디 나오더라? 로보캅 영화. 로보캅 2에 나오나? 로보캅 사무라이 치면 되지 않을까요? 아, 로보캅 사무라이? 그럴까? 사무라이. 나오네. 그래, 이거. 로보캅 3에 나왔구나. 예. 사무라이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당시에 미국이 일본에 대한 위기감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나온 많은 미국 영화의 악역으로 일본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닌자 터틀도 마찬가지지. 닌자 터틀에서 나오는 그 나쁜 놈 캐릭터가 누구예요? 사무라이로 나오잖아. 그래서 이번에는 중국입니다. 중국. 여러 가지로 중국은 부서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꾸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국하고 중국이 적당히 합의 볼 거라 생각한단 말이에요. 합의 안 봐요. 내가 얘기하잖아. 왜? 아니 하기는 뭐 그렇게 적당히 합의 볼 거라 얘기하는 사람들조차도 미국 유학파들이 많더구만. 여러분 미국 사람들의 정서가 어떤데 그런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십니까? 에? 미국 애들이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미국 애들의 정서를 알아야지. 미국 유학만 가면 뭐해? 정서를 알아야지. 응?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알아야지. 미국에서 맥도날드 잉글리시만 배워왔으니 뭐 나는 내 발음이 아무리 김치 냄새가 나는 영어 발음이라 하더라도 저는 제 할 얘기 다 하고 걔네들이 어떠한 정서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움직인다는 거를 꽤 잘합니다. 미국인들의 정서, 행동 패턴을 꽤 알아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움직일 것이다.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게 바로 민족의 정서예요. 네. 그걸 알아야 된다고. 미국 애들은요, 중국 죽여버립니다, 그냥. 일본도 조졌어요, 일본도. 일본이란 나라를 미국이 진짜, 내가 진짜 반중친미만 아니면은, 반중친미만 아니면, 미국이 일본을 어떻게 조졌는지를 진짜 내가 방송에서 하고 싶어, 진짜. 응? 미국이 일본을 어떻게 조져버렸는지를. 무섭죠, 무서워. 진짜 그걸 보면은, 우와, 하죠, 진짜. 후달리죠, 후달려. 어마어마하게 무지막지하게 조져버렸습니다. 어? 미국한테 개긴 그 대가는 진짜 일본은 어마어마하게 당했어요. 뭐 전쟁뿐만이 아니야. 2차 세계대전 전쟁뿐만이 아니라 전쟁 이후에 미일 무역전쟁에서도 미국이 일본을 진짜 무지막지하게 조져버렸어. 심지어 미일 군사동맹 상태에서도 일본을 진짜 죽여버렸어요, 진짜. 네. 그랬는데 공산국가인 중국을 살려둘 거라 생각하세요? 네? 일본보다 더 잔인하게 조지면 죽였지 절대 부드럽지 않아요. 절대 부드럽지 않아. 어?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중국 편에 서면 큰일 난다. 어? 미국이 중국을 조지기로 결심을 하는 순간 중국은 지도상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중국은 지도상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여기 조금 뒤에 결론에 나온 얘기인데 좀 땡겨서 미리 얘기할게요. 이번에
시진핑은 한국에 못 올 가능성이 거의 90%입니다. 못 올 거예요. 왜냐? 시진핑이가 중국을 떠나는 순간 내부 쿠데타가 일어날 확률이 거의 100%야. 시진핑은 중국을 못 벗어납니다. 내부 단속해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시진핑이 한국에 올 확률은 거의 없다. 그 조원진 반중되면 어떻게 할 거야 도대체? 어? 조원진 의원 반중 치면 어떻게 할게요? 우리가 티셔츠까지 보내주고 모자까지 다 보내줬는데 어떻게 된 거야? 받았다는 얘기라도 좀 하지. 연락 좀. 어떻게 된 거야? 응? 시진핑이 왜 못 오느냐? 중국 내부에서도 시진핑 체제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못 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주에 얘기했었나? 아니면 중국 대사한테 얘기했나? 얘기했죠? 중국에서 실질적으로 죽은 사람의 숫자는 아주 적게 잡아야 10,000명이에요. 아주 적게 잡아야. 그리고 텐센트 그 집계표 있죠? 그 숫자 아마 맞을 거예요. 24,000명이 가는 거. 그거 맞을 거예요, 아마. 아주 적게 잡아서 10,000명이 되니까. 아주 적게 잡아서. 왜? 내부에서 나온 소리잖아, 내부에서.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 나온 소리 아니에요. 응? 고고작 600명 죽었는데 중국의 200만 인민해방군이 왜 풀립니까? 중국의 전 육군을 다 풀었잖아요. 그거 왜 풀었어? 그 이유가 뭐야? 응? 지금 중국은 심각한 상태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심각합니다. 중국은. 그리고 중국이 쓰는 내수, 석유의 양이 25%가 줄었죠? 엄청나게 거대한 양이에요. 여러분, 이게 방역에 걸리잖아요? 바이러스? 전염병이 퍼지면서 저렇게 도시가, 이거 자꾸 깜빡거리네? 야, 이거 채널 폭파되려고 하나 보다. 채널 폭파되려나 봐요, 자꾸. 전염병이 돌잖아요?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느냐? 전염병이 돌면 여러분들이 일을 못 합니다. 일을 못하면 돈을 못 벌어요. 돈을 못 버는데 여러분들이 전염병 때문에 서로 교류하지 않고 격리가 돼버리는 바람에 제품 생산을 하지 않아요. 공장 가동을 안 시킵니다. 왜? 사람 모이면 병 퍼지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죠? 수입은 없는데 생필품의 가격은 올라갑니다. 올라가도 사면 좋은데 사지도 못해요. 양이 부족해서. 이게 현재 중국이 겪는 현상인데, 이러한 현상이 우한에 국한된 게 아니라 지금 중국의 14개 도시에서 일어났죠? 그리고 중소도시 70몇 개? 그러면 중국은 전국이 다 막힌 겁니다. 지금 5억 정도의 인구를 통제한다면서요. 중국 경제는 무너졌어요. 지금 동맥경화가 온 겁니다, 지금. 네. 그래서 중국은 저 상태로 얼마를 버틸지 알 수가 없어요. 저 상태로 얼마나 버틸지. 인민해방군들 지금 관리한다고 지금 계속 돌아다니고 있죠? 중국에 이제 17개 도시가 됐어요? 엄매 17개. 네. 중국의 인민해방군 200만 명, 쟤네들 병 안 걸릴 것 같습니까? 역사적인 하나의 사례를 들게요. 고려에서 조선으로 우리나라의 그 국가가 교체기에 있을 때 중국 땅에서는 원나라하고 명나라가 교체가 일어났습니다. 원명교체기라고 보통 얘기해요. 근데 원명교체기가 왜 일어났느냐? 여러분들은 명나라가 세워질 때 원나라가 망했다고 생각하는데 망하지 않았습니다. 원나라는 몽골 초원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보통 북원이라 그럽니다. 북원. 북쪽에 있는 원나라. 그러니까 중원 땅을 잃어버리고
실크로드 쪽만 장악하는 나라가 돼. 그래서 북원이라 그래요. 그런데 강력했던 원나라가 그 농민들로 이루어진 산적대들인 홍건적에게 멸망합니다. 이건 말도 안 되죠. 징기스칸은 전쟁할 때마다 전 세계의 최정예 군대를 상대로 해서 1대 10으로 싸웠어요. 항상 적은 숫자로 다수를 상대했다고. 그 정도로 강력한 몽골 군대가 있었는데, 그러한 강력했던 원나라가 다른 것도 아니고 농민들을 오합지졸 같은 군대한테 전쟁에 져서 북쪽으로 쫓겨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바로 흑사병 때문이었습니다. 유럽에만 흑사병이 돈 게 아니에요. 실크로드를 타고 동양으로도 전염병이 들어왔습니다. 육지로는 실크로드, 바다로는 바닷길로 들어와서 원나라에서도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죽었어요. 주로 누가 죽었느냐?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왜? 실크로드가 도시로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도시를 타고 들어왔다고. 중앙아시아 오아시스 도시서부터 해서 뭐 서안, 낙양 뭐 이런 식으로 대도, 그러니까 북경이죠. 이런 데로 이 실크로드 교역을 하는, 즉 외부인과 교류가 있는 지역을 타고 들어왔어요. 왜? 유럽으로부터 그 병이 대도시로 타고 들어왔으니까. 바닷길로 들어온 것도 마찬가지예요. 바다 지역에 있는 상업도시들 쪽으로 전염병이 퍼졌어요.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원나라 제국의 대도시, 그리고 항구도시, 교역도시엔 누가 살았어요? 북방민족이 살았다고. 거기에 한족은 없어요. 한족이 어디 있어? 한족은 시골에서 농사 짓고 살았다고. 시골에서 농사 짓고 산 거고, 대도시의 중산층, 엘리트층들은 전부 다 유목민족이에요. 유목민족. 몽골족, 고려인, 여진족, 거란족, 뭐 생목인, 투르크 등등 여러 민족들, 얘네들이었다고. 근데 얘네들이 병이 들어 죽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대도시가 아닌 시골, 깡시골에 중국 한족들이 살면서 농사 짓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걔네들은 고립되어 있으면서 외부 세계와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흑사병이 돌 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구테타를 일으켰을 때 얘네들을 막을 수 있는 군대가 병들어서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농민병들을 제거할 수 없었던 거예요. 싸움으로 싸워서 질 수 있는 상대가 아니야. 너무나 쉬운 상대야. 근데 문제는 뭐다? 몽골 군대가 많이 병들어 죽어버렸어요. 그 병들었어. 힘이 없어서 어이없이 진 전쟁이라고. 그래서 원나라가 명나라한테 진 겁니다. 자, 근데 무슨 말이냐? 중국 인민해방군 200만 명이 풀렸단 말이에요. 200만 명이 지금 전염병이 퍼진 지역에서 활동하는 겁니다. 전염병이 퍼진 지역에서. 왜? 치안 유지를 위해서. 그래서 중국 200만 인민해방군은 지금 병균이 바글바글 거리는 지역에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들이 다 시체를 정리합니다. 그렇죠? 당연히 시체를 정리하지. 누가 탈출을 하려 하는가 체포도 하고 하잖아요. 그 영상 같은 거 여러분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거 보세요. 막 뛰어다니고 난리치죠. 막 총 쏘고 하대. 와, 막 죽이잖아요. 막 길거리에서. 뭐 어쨌든 간에 그 과정 속에서 이 사람들은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병에 걸립니다. 인민해방군의 몇 퍼센트가 병에 걸릴지 저는 몰라요. 하지만 상당히 많이 병에 걸리겠지. 왜? 중국에서 마스크가 제대로
공급이 돼요. 마스크 그리고 이런 방한복 자체가 돼요. 지금 이거는 전염병이기 때문에 걔네들 그거 한 번 쓰면 태워버려야 된다고. 다시 또 지급받아야 돼. 그러면 못하잖아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썼던 거 또 써야 되고 썼던 거 또 써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공기청정기 필터 안 바꾸고 쓰면 어떻게 되죠? 그 공기청정기 자체가 공해를 내뿜잖아. 먼지를 많이 머금어서.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라고. 지금 중국의 군대가 총 한 번 안 쏴보고 전쟁 한 번 안 해보고 갈 수 있습니다. 원나라의 강력한 몽골 기병이 전멸했던 것과 비슷한 방법으로 전염병으로 갈 수 있다고 지금. 왜? 시진핑이가 풀어버렸거든. 네. 상당히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착해지자라고 하는데 그렇죠. 많은 착한 중국인들이 생길 수 있죠. 지금. 그래서 제가 산샤댐까지 같이 얘기했던 거예요. 지금 중국이 저 정도로 개판인데 저거 관리 되겠어?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거든. 네. 근데 그 정도로 중국이 지금 위중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아마도 3년을 못 버틸 것 같은데 내 생각에. 원래 제가 이번 1사분기가 되면 중국이 아주 아장이 날 거라 그랬잖아요. 1사분기. 지금 1사분기잖아요. 아직 4월 오지도 않았어요. 4월 오지도 않았는데 지금 중국 굉장히 어렵죠 지금. 예? 1사분기 안에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힘들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아직 4월이 오지도 않았어요. 아직도 지금은 2월이라고. 근데도 이 정도밖에 안 돼. 이 정도야. 4월에 중국이 얼마나 힘들까요? 상상이 가시죠? 어마어마하게 힘들다고. 응? 그러면 중국이 4월 뒤에는 망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중국이 망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뭐 이제 여러 가지 이런 활동을 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을 또 만나죠. 점쟁이 같은 사람들도 만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특이한 학자들도 만나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는요 기인들이 많습니다. 기인들. 뭐 저도 기인 중에 한 명이죠. 저는 솔직히 기인이라기보다는 변태에 가까운데 어쨌든 간에 있는데 많은 이야기를 듣죠.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분석을 해서 알고 있지만 많은 이야기를 저도 듣죠. 네. 그리고 정보 분석도 하고. 3년 너무 길어요? 그럼 2년으로 할까? 2년으로? 예? 2022년으로 확정 지을까요? 중국이 재수 없으면 아니지. 잘하면 2022년에는 국군이 닿을 수 있습니다. 2년쯤에는 가요. 왜냐? 버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중국이. 중국의 내부 자료들 이런 거 있잖아요. 통계 자료 같은 거 있잖아요. 쭉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계 자료를 보세요. 통계 자료. 쭉 보잖아요. 그럼 어라? 조금 하겠네? 이게 딱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옛날 때 천문 얘기하다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시간을 아는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 시간이란 거 뭐 별거 있어요? 예를 들어 그런 거와 똑같죠. 내가 대출을 받았는데 3년 만기. 그 3년 뒤에는 원금을 갚아야 되는 거네. 근데 내가 만약에 실업자가 되면 3년 뒤에 나는 망하는 거네요. 이런 것들은 예언도 아니죠. 너무나 당연하게 일이니까. 원금을 갚을 수 없는 능력이 안 되는데 3년 뒤에 원금 상환을 해야 되는 일이 벌어진다면 난 3년 뒤에 무조건 망하는 거죠. 이거 뭐 예언도 아니죠, 뭐. 즉, 나의 월급을 탈 수 있는 직업 주기, 거기에 빚을 갚아야 되는 원금 상환 주기, 그 다음 뭐 예를 들어서 또 그런 것도 뭐 집어넣을 수 있죠. 뭐 부모님 돌아가시는데
상속세 어마어마하게 크잖아. 뭐 이런 문제, 이런 주기들이 있는데 이런 시계, 톱니처럼 움직여지는 이러한 주기가 어떤 특정 시기에 맞춰서 쫙 정렬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단기 채권 상환, 기업 채권 상환, 부동산 대출, 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거기다 전염병 발생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이 특정 시기에 몰린다면은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망하겠지. 네, 망하겠죠. 근데 지금의 중국을 보면은 그런 거야. 이상하다. 뭐 이렇게 겹쳐지는 게 많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 중국이 겪고 있는 일입니다. 네. 디폴트 선언해야죠. 그러니까 뭐 디폴트 선언이고 나발이고 간에 지금 중국은 정말 어려워요. 나는 시진핑이가 어떻게 중국을 지금 유지시키는지 저는 신기할 정도예요. 야, 이 상태로 나라가 어떻게 유지가 되지? 할 정도로 지금 중국은 버티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중국은 망했어요, 이번에. 이번 우한 폐렴을 기점으로 해서 중국은 망했습니다. 지금 중국은 식물 국가예요. 이거 산소호흡기 하나 딱 걸어놓은 거예요, 지금. 끝났어요. 네. 그렇다고 망하느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뭐 저의 정보, 그 다음에 뭐 이제 주변 사람들,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들, 그런 분들로부터 정보를 쭉 종합해 보면은 중국은 대략적으로 2022년쯤이면 갑니다. 가요. 근데 여러분 2022년에는 무슨 일이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네? 2022년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때 2022년 네? 어디 댓글 좀 보겠습니다. 2022년에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대선. 그렇죠. 그렇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 대선 시기쯤에 맞춰서 망할 거예요. 네? 중국은 그때까지는 버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이번 4월달 선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번 선거를 갖다가 개인적인 파벌이라든가 학연, 혈연, 지연, 제 방송을 감시하는 좌파들도 잘 들으란 말이야.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 내 방송을 감시하는 좌파들도 지금부터 잘 들어. 잘 듣고 니네들도 니네 그 오야붕한테 잘 전해. 내가 지금 하는 얘기를. 이번 국회의원 선거, 그 다음에 2022년 선거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국내, 동네 반장 선거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번 선거는 동북아시아의 질서가 어떻게 바뀌느냐를 결정하는 선거예요. 동북아시아의 질서를 결정하는 선거예요. 여기서 스케일 작게 아무것도 개뿔도 모르는 것들이 누구를 밀어줍시다. 누구를 밀어줘서 여태까지 우리나라가 건국이래 해왔던 선거 방식으로 하려고 한다? 니들 뒤집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진짜로. 지금 이거는 동북아시아 질서를 재편하는 첫 단추예요.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조심하세요. 그따위 식으로 골목대장 선거하는 식으로 할 생각은
애초부터 하지 마라. 예.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농담이 아니에요, 지금. 어? 중국은 한국이 제대로 된 정치 나올 때까지 산소호흡기가 껴있는 거란 말이야. 애초에 이번에 망해도 중국은 이상할 게 없는 나라지만 중국은 몇 년 더 버틸 겁니다. 어? 버틸 거예요. 어? 이러한 주어진 기회를 개나 줘버린다? 그러면은 한민족은 역사상에서 사라질 각오를 해야 됩니다. 이 기회를 잡으셔야죠. 어? 이 좋은 기회를 안 잡겠다고? 안 잡겠다고 해서 안 잡는 게 아니에요. 잡으세요, 그냥. 웬만하면 잡으세요. 그 여시제라던가 홍석현이 같은 이상한 무리들 돈 쓴다고 헬렐레에서 쫓아가는 거다. 아니면은 아무 개념이 없는 지금 우파 정치인이라고 해서 우파마 정치인 뽑겠다 하는데 아무 개념이 없는 친중 우파 정치인을 뽑으려 하는 행위라던가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웬만하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세상, 여러분이 원하는 경제 발전을 이루려고 한다면은 반드시 얘기하지만은 반중친미를 하는 사람들을 뽑아주셔야 됩니다. 왜냐고요? 이거는 국내 선거가 아니에요. 이거는 전 세계가 바라보고 있는 선거입니다. 전 세계가. 그리고 이번 선거가 우리나라가 앞으로 1000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할 거란 말이야. 응? 굉장히 중요한 선거예요. 그래서 이해관계로 집합하고 하는 그러한 어중이 떠중이 우파 유튜버라던가 그 다음에 그러한 지도자들은 제가 아예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왜? 쟤네들은 이러한 큰 그림을 볼 줄 몰라요. 어? 제가 예측한 것도 상당히 잘 맞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속는 셈 치고 한번 믿어보세요. 속는 셈 치고 진짜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싸움이에요. 세계 지도가 바뀐다니까요. 네. 많이 어렵습니까? 많이 어려워요? 아,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지금 내가 오늘 지금 요 얘기한 거는 직접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은 상당히 많은 걸 얘기했습니다, 제가. 상당히 많이 얘기했어요, 지금. 절대 동네 반장이 되려 하지 말라니까. 네. 그런 겁니다. 아, 이거 막 임금님기는 당나귀 기죠. 임금님기는 당나귀 기. 예?